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좋은 소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주심에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금 지정됐습니다. 이게 뺑뺑이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6명의 지금 헌법재판관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이 재판의 주심을 누가 맡을지를 뺑뺑이 돌리는데,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주심을 맡았는데요.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헌법재판관이 된 분입니다. 당연히 보수고요. 재판관 6명 전원 참여한 첫 재판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서 작년 12월 취임했습니다. 1년 동안 지금 헌법재판관 역할을 했는데요. 자, 이거는 상당히 말이죠, 고무적인 일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건 몰라도 특히 운이 굉장히 좋은 분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저 좌빨 쪽에 가까운 사람이 된 것보다는 훨씬 다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배당 내규에 따라서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는데요. 뺑뺑이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증거 조사와 쟁점 정리 등을 정리할 수명 재판관에는 또 다른 재판관이 지정이 됐는데, 여기도 정형식 재판관과 또 이미성 재판관이 지정이 돼서 정형식 재판관은 주심 재판관인 동시에 증거 조사와 쟁점 등을 정리하는 수명 재판관 2개 다 맡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야, 정형식 재판관은 주심 재판관인 동시에 수명 재판관 2개를 다 맡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형식 재판관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헌법 재판이 그 손에 맡겨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주심 재판관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달리 공개하지 않았는데, 현재 측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알려진 것이죠. 원칙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주심 재판관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속보기도 하고 그리고 경보, 좋은 소식이기도 한데요. 정형식 재판관, 작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이자 그 다음에 수명 재판관이라는 것은 2명인데요. 증거조사, 사실관계 정리 이런 것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6명이 같이 합의는 하지만 6명이 전부 다 이걸 지금 주심을 할 수는 없는 거고, 6명 전원이 또 증거조사하고 사실관계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헌법재판소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지금 적재되어 있는데 각자가 이제 맡아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형식 재판관이 맡았다는 얘기는 정형식 재판관이 여기에 대해서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는, 사실관계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증거관계를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형식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작년 12월 재판관으로 임명된 이런 분인데요. 이번에 큰 일을 맡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정형식 재판관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그 행보를 걸을지 한번 이제 보겠는데, 물론 정형식 재판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형식 재판관이 맡았다 해서 반드시 결과를 낙관할 수 있다, 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저 재판관 성향에 따라서는 하나마나 무조건 그냥 저쪽 편 들고 그리고 탄핵을 인용해버리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는 벗어났다는 점에서 좋다, 이런 얘기죠. 1961년 강원도 출신입니다. 정형식 재판관 1961년 강원도 출신이고요.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고, 그전에는 대전 고등법원 법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 법원장이니까요. 재판관 경력이 굉장히 많다는 걸 말하죠. 그전에는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고요. 또 서울해상법원 법원장도 지냈습니다. 경력으로 보면은 상당히 엘리트 법관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사람으로 유명하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인품도 훌륭하고 여러 가지로 정형식 재판관에 대해서는 평이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형식 재판관 사법연수원 17기인데요. 윤 대통령이 지명해서 헌법재판관에 취임을 했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연수원 제17기면 상당히 고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갖다가 한 5년 정도 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오랫동안 해온 분이고, 또 고등법원에 또 법원장까지 했고, 또 해생법원이라고 거기에 또 법원장까지 했고, 그런 걸 보면은 충분히
이런 사건을 맡아가지고서 공정하게 신속하게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무작위 추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일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공정한 재판이 되니까요. 그래서 탄핵 심판은 27일 시작해가지고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영식 헌법재판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사건을 맡게 됐는데 그 법적 경력이라든가 또 인품이라든가 실력이 모두 겸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크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헌법재판관들,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또 나아가서 협박까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신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대통령 파면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엄청난 중요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항상 우리 정영식 재판관을 비롯해서 모든 재판관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외압에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벌써 좌파 언론들이 마치 탄핵이 인용된 것처럼 이렇게 떠들어대고 그렇게 또 선전선동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이 금방 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지금 이해관계가 확실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좌파 우파의 이해관계가 갈리고 그다음에 또 지금 대선에서 좀 나가가지고서 대통령이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 대선 예비 주자들 이런 사람들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오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관계가 확실하게 갈리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 사건일수록 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영식 재판관이 된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영식 재판관은 그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지금 증거조사를 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공정한 결론을 내릴 것이다 라고 지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싸우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정영식 재판관에게도 분명히 하고 싶은 말씀을 다 서면으로 그리고 또 변론을 나가면 구두 변론이 원칙이니까 구두 변론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이 또 전 언론에 보도가 되고 전 국민한테 전달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내렸는지 그런 수밖에 없는 상황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아직 발표하지 않은 어떤 그 선거와 관련된 어떤 정보들 이런 것들을 다 발표함으로써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국민들이 알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또 탄핵 심판 절차에서 승소를 하는 그런 방법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지금 수명 법관이자 그리고 또 주심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다는 얘기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마련되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지금부터 이제 뜻을 충분히 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략을 펼쳐서 그야말로 신출귀몰하게 탄핵 이 재판에서 살아남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을 바랍니다. 자, 정영식 재판관 어려운 역할을 맡으셨는데 하여튼 공정하게 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